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명씨입니다. 어제 경우는 개별 기업과 나스닥 지수의 밸류에이션 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주말이기도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들은 그대로 놔둔 채 현금은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주가의 펀더멘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사항들이 대세 상승장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러면 대세 상승이고, 만약 그렇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은 그건 기대감이나 모멘텀에 따른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 또한 마이크론이나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그 외의 원유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번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으며, 제 포지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꾸준히 근거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4308이라는 쌍고점의 위치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멤버십분들 상으로 매번 공유드리는 이 콜월과 풋월의 현황 또한 이제 4300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콜월이 상향 조정이 되면은 주가는 4300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하방 조정을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부분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Reserve Balance와 S&P 500의 상관관계입니다. 유튜브는 텔레그램과는 달리 공부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하자면은 여기 Reserve Balance는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S&P 500도 함께 하락을 했고요. 2023년을 시작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플랫한 상태로 2013년부터는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나머지 반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적이 강할 때 주가 상승이 정당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짚도록 하고요. 유동성이 빠지지 않고 있는지라 지금 S&P 500의 주가 상태는 이렇게 지탱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여전히 시스템에 많은 유동성이 돌고 있다는 것은 Reserve Balance 뿐만이 아닌 여기 Reverse Repose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만 말하면은 과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Reverse Repose엔 돈이 하나도 없었다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천천히 Reverse Repose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할 질 없는 2.1 트릴리언 달러의 돈이 이렇게 시장에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Reverse Repose에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현재 상승은 유동성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에 의한 장사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Q2로 유동성에 펌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2022년에 폭락하면서 대부분이 물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타이밍을 알지 못한 이상 유동성에 따른 장세는 장기 투자에게는 바람직한 장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내에서는 매일 아침 오전에 어떠한 이유로 장이 하락하고 떨어졌는지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텔레그램에서 보고드리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관련 데이터나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증권사 내부자 리포트라던가 제 매매 내역, 원유 펀더멘탈 분석 또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에 여기 커뮤니티 탭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부분을 보았으니 이제는 실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바로 S&P 500의 Earning Per Share Projection인데요. 여기 오렌지 색깔이 바로 2013년이고요. 파란색이 2014년으로 2013년 기준 Earning Per Share는 220달러이고 2014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241달러입니다. 몇몇 기업들 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업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평균적으로 아래로 잡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2013년 기준의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S&P 500을 대상으로 몇의 멀티플을 부여하느냐입니다. 블렌드 기준으로 S&P 500은 이렇게 18.48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에서 18배라는 PE 멀티플을 S&P 500에 부여한다면은 2023년의 Earning Per Share 기준인 220달러에다가 이렇게 18을 곱하면은 3,960이 나오고요. 2014년의 Earning Per Share인 241달러에다가
18의 멀티플을 곱하면은 4338이 나옵니다. 계산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션된 어닝 또한 중요하지만 몇의 PE 멀티플을 S&P 500이 인정받느냐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PE 멀티플 여기 18.4라는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Q2로 인해서 이렇게 버블 영역이었던 코로나 부분은 당연히 제외해야겠고요. 사실 S&P 500이 PE 멀티플 18배 이상을 받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봤자 여기 코로나 직전인 이때와 2018년대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꾸준히 S&P 500의 PE 멀티플이 팽창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의 S&P 500의 18.4배는 upper end 쪽이라고 볼 수 있으며 18.4배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reserve balance의 유동성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에 계속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18.4배 혹은 그 이상까지도 멀티플이 잡히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프로젝션 되고 있는 earning per share가 하락한다거나 하면은 멀티플이나 EPS가 떨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펀더멘털인 측면을 보았으니 이제는 채권 쪽을 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은 6월달에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상률은 이렇게 37.8%까지 떨어졌고요. 적어도 7월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큐뮬레이티브한 관점에서 이렇게 92.7%라는 것을 보니 7월달 안에는 적어도 금리 인상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TLT와 같은 채권 부분도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업데이트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2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강한 잡 리포트와 함께 순식간에 다시 4.5%까지 회복한 상태로 바로 전고점인 4.6%를 테스트할 수 있으면 물론 4.7%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0년 국채금리 또한 여기 잡 리포트가 발표된 뒤에 3.696%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이렇게 3.8%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년 국채금리와 나스닥 QQQ의 상관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스닥 QQQ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나스닥 QQQ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요.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하는 관계를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둘 다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둘 중 누군가 하나는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버블이 형성된 나머지 과거 패턴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채권이 되었든 주식시장이 되었든 채권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정당화시켜 주던가 아니면 주식시장이 떨어져 주면서 이러한 채권의 상승을 정당화시켜 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면서 QQQ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TIP ETF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것과 반대로 QQQ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년 국채를 의미하는 TLT 또한 잡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방향을 하락으로 꺾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새 100달러를 뚫고 내려와 주었으며 이제 99달러를 테스트하러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CPI 등의 데이터가 강하게 나온다면 TLT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또한 보겠는데요. 달러 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조정을 받는 것 같더니 어느새 달러는 다시 이렇게 104달러까지 올라가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이몬드 리버설 패턴에 맞춰서 달러는 실제로 반등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7월달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적어도 한 번은 남아있고 잡 데이터 또한 강하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쉬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나 달러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P 500의 실적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유동성 부분, 채권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의 주식시장이 버블 영역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저만의 기준으로 저는 저평가 기업들은 그냥 홀딩하되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저만의 기준이고요. 모든 분들이 각자만의 스타일과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만큼 다른 기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광고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